자, 다음으로 이번 주 경제 흐름이 뭐니? 흐름이 뭐니? 박시동 평론가님. 네. 자, 시동 걸고 계실 네, 텐데요. 시동분들 걸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흐름 짚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재지정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가 나온 게 사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첫 타 때 아마 전해드린 것 같고 맞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다고 해제했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달 만에 확대해서 재지정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 한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은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안정화 장치로 쭉 시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월 13일에 서울시에서 그동안 유지돼 왔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합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제하고 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꿈틀꿈틀하면서 네. 집값의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특정 지역. 그렇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 단위로 거의 뭐 0.7%씩 오르고요. 서초구, 강남구 역시 0.9% 정도씩 오르는 등 네. 뭐 호가는 뭐 4억대, 5억대 이상 계속 오르면서 사실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5주 만에 안 돼, 집값을 다시 잡아야 돼라는 의미로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당초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확대해서 재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5주 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해제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애초에 왜 해제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판단이 조금 나이브했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집값이 대세적으로 하락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해제하더라도 네.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하더라도 집값 상승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좀 느슨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현재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사실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진입을 못했던 실수 대기 수요가 사실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됨으로써 한 번에 급격하게 사실은 이제 몰리면서 지방에서도 사실은 서울에 대한 진입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강남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거래를 해제하기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원복한 게 아니라 왜 확대 재지정됐느냐인데요. 네. 상황이 다릅니다. 원복만 해서는 시장이 기존과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번에는 용산구까지 지정을 했고요. 네. 아예 강남 3구에 그동안은 동별로 지정됐던 것들을 전체 구 전부 다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오히려 규제가 더 한층 강화된 모양새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근 한 달 사이에 아주 왔다리 갔다리 난리가 났네요. 목줄을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시까지 얹어가지고 지금 목줄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그럼 그 지역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래하더라도 구청에 다시 가서 허가 도장을 맡아야 거래가 성립이 돼요. 네네. 그럼 구청은 언제 우리에게 허가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줄까요? 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전세 안고 산다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무조건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요. 세대원 전부 다가 사실은 무주택자인 분들에게만 사실은 이제 매입에 대한 허가가 됩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강남에 진입하고자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회가 이제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다시 집값이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주자 기준이면은 내려간 타이밍에 집을 사면 되는 건가요? 복잡하죠. 일단 또다시 수요는 약간 잠잠해질 거예요. 잠잠해질 텐데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가기는 그건 무리가 있다.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은 토지거래 허가제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대책이고 방안일 뿐이지 시장을 앞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열된 특정 구역의 몇몇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줄을 수는 있다. 그렇죠. 관심은 높은데 손을 못 대는 거죠. 아, 손을 못 네, 댄다. 손대지 마시오. 아. 보기만 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박물관 가면. 손대지 마시오. 네, 그런 눈으로만 보세요. 네, 라고 네. 돼 있네.
사실은 우리가 이 5주 동안에 뭘 확인했냐면 네. 여기는 풀리면 전국적으로 몰리는 지역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즉, 이 지역에 대한 여전한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예. 서울시와 정부에서 일종의 워런티를 해줬다. 오. 서울 집값 너무 비싸. 강남 3구 너무 비싸. 용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실제 그렇죠. 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저렇게 오래된 주택을 70억, 80억을 주고 사.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토거제 해제를 하면서 가능성을 그냥 보증을 해줬습니다. 워런티. 여긴 품질 보증하는 지역입니다. 혹시 의심하셨어요? 여기 안 오를 거라고? 그럼 저희가 한번 뚝 잠깐 해제해 볼게요. 어떻게나 보세요.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이게 시장에 확신을 심어준 거 아니냐. 네. 네. 사실 뭐 굳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네. 이제 지금 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집을 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은 저의 예산에서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이참에 사실은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강하게 규제를 받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이 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단기간에는 조금 몰리면서 이 지역에 약간 풍선 효과가 생기고 지가 상승에 약간 잔불이 좀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오히려 옆으로 번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 그렇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또 부풀어 오르는 게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요. 그 커질 만한 구역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돈까지 번지수까지 자세히 얘기해. 도로명 주소 괜찮고요. 마포나 성동구가 예를 들어 그런 풍선 효과가 번질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또 바로 옆에 있긴 예. 옆에 있네요. 그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과천이 그나마 규제가 과천. 조금 느슨하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러다가 예, 예. 혁수님 집 언제 살 거예요? 예, 일단 조사를 해야죠. 예, 시장 조사 기간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집을 사지는 않겠습니다. 주택은요, 주식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요때 사서 요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네네. 네네. 최소한 그리고 한 번 사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예. 한 번 사게 되면 2년 동안은 그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올랐으면 참 좋겠지만 요때 사서 요때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지라는 식으로 이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영원히 저는 집을 못 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아파요, 마음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 너무 아파요.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 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마지막에 좀 아팠습니다. 아, 네. 네.